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은 예상보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현재 2% 이상의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2%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휴가 아니었다면 이 상승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2% 이상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다시 또 하락장이다. 또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또 폭락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휴일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오는 걸 보고 또다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지난주는 하락에 대한 위험 경고를 계속 했었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바로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월가에서는 이제 9월 달에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수많은 그 정보에 의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좋게 보이기도 하고 시장이 또 안 좋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이 수많은 정보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투자자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시장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거에 맞게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요. 전저점 가격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270포인트대예요. 만약에 이번 시장 하락이 227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지금과 같이 오늘 첫 번째 반등일 수 있겠지만 이 반등이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2550에서 26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흐름이 전환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주식을 팔지도 말고 너무 섣불리 주식에 큰 베팅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장이고요. 결국은 지금은 시장이 더 하락해서 전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올라와서 2500에서 2600포인트를 넘어서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흐름을 전환시켜 준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조금씩 종목들을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악재라든지 또는 호재 이런 거에 미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인상 9월 달에 0.75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얽매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전화와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통화가 많아서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옵티팜. 네, 옵티팜 9,700원에 10%. 9,700원에 9% 비중 매수하셨어요? 10%. 아, 9,700원에 10% 비중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자, 보겠습니다. 자, 9,700원. 아이고, 주가가 참 요동을 많이 치네요. 네네. 네, 이거 보고 들어가셨군요. 좀 많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저거 어떻게 돼야 될라 올라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있죠. 이제 미국 네. FDA 이제 이종 이식 임상 동의와 관련돼서 이제 FDA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한번 탁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종목 보면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지금 현재가 창이에요. 이 종목이 네. 한 주당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7, 네. 8만 원 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한 주당. 만 원 이하 8천 원대예요. 그런데 네. 지금 지금 호가창에 보면요. 매도 거래가 뭐 여기는 뭐 92주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보면 500주, 거래가 200주. 없군요. 그죠? 네. 매수도 지금 뭐 80주, 60주, 두 주가 걸려 있기도 해요. 뭐가 문제예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이 종목을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별로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주가 확 올라갔다 확 빠져버리잖아요. 올라오고 떨어질 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잘 팔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올라가는 거 보고서 팔면 늦어요. 왜냐면 내가 팔려고 할 때 주가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옵티팜은요. 매일매일 이건 습관화돼야 돼요. 걸어 놓으셔야 돼요. 매도. 얼마에? 네. 매수가가 9,700원이죠. 네. 그냥 조금 위로해서 9,8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세요. 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평소에 없는데.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이슈 때문에 주가가 거래가 딱 들어왔을 때 한 번 치고 그냥 나오거든요. 네. 물량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와도 못 팔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9,800원에 지금부터 좀 습관화 시켜서 걸어두시면 올라올 때 또 확 나올 수 있거든요. 매도를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걸어두세요. 그럼 매일매일 걸어놓아야 되겠네. 아침에? 맞아요. 네, 보고서 팔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건 잘 나오게 되면 다음부터는 거래를 좀 확인하시고 거래가 부족한 기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겠네. 왠지 알았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종목 때문에 제주항공. 제주항공이요. 예, 18,400원에 20%요. 18,400원에 20%요. 네. 자, 18,400원에 20%면 증자한다 그래가지고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유상증자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이 제주항공이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알잖아요. 제주항공 아시죠? 네. 그죠? 근데 증자를 했다는 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공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여행, 네. 뭐 항공 이쪽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지금 제주항공도 이제 실적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이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네. 지금 보면 2019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020년도에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네. 2021년도에도 컸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요. 증자, 유상증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만약에 이렇게 적자를 많이 기록한 기업들이 증자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좀 지켜봐야 돼요. 나중에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저 팔아야 되나요?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미 증자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미 증자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죠? 증자 발표만 나왔죠. 그러니까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 떨어진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네.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공시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온 건 지나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팔면 저점에서 팔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악재가 이미 나왔으면 이제는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지금 위쪽으로 가격대가 18,400원이면 이게 달성하기 어려운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9,0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요. 19,000원 왔을 때 그때 파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시겠죠? 증자가 뭐 11월 초인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악재가 나와요. 네. 악재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만약에 그 악재가 예를 들어서 11월이에요. 네. 근데 지금이 이제 9월이잖아요. 네. 9월에 악재 뉴스가 나왔으면 11월인데 왜 9월에 빠지나요? 11월에 빠져야지. 안 그래요? 네. 원래 뉴스가 나오면 그때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네,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죠. 이미 거기 나온 건데요. 네. 네, 올라오면 잘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아,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 BNC. 한국 BNG.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죠? 13,000원에 30%예. 한국 BNC를 13,000원에 30%. 예, 예. 네. 아, 그래요? 13,000원에 30% 사셨어요? 예, 예.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런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위에 됩니까? 싶어가지고. 지금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요. 전부 달에, 전부 달에 맺었습니다. 지난달에 뉴스요. 어떤 뉴스가 예. 있었나요? 지난달에? FDA 칸 승인 때문에 FDA 승인이요? 예, 예. 그게 지금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승인이 보호를 좀 된다 하는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됩니까? 위에 됩니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여기 그 뉴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승인 보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원래 긴급 승인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승인 보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승인이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런데 보류가 됐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전에 네. 오늘 제가 한국 BNC를 내가 그 집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네. 예. 직접 전화를 하니까 네. 안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된다고요. 예, 승인이. 보통 회사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원래 그런데 왜냐면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 지금 이제 한국 BNC가 지금 예.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FDA 승인에 대한 긴급 승인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예.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예. 승인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승인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래 회사 측에서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하셨을 거예요. 보통 예. 만약에 이제 승인 보류가 나왔다. 보류라는 건 이제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보류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회사에서는 원래 안 된다라고 얘기 표현을 안 쓰는데 그렇게까지 예. 표현을 썼다는 건 참 제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잠깐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예. 이미 주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인 보류인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조금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국 BNC는요, 그냥 이게 예.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내가 기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 네, 생각 필요 없고요, 기계적으로만. 그래서 예. 7,500원 정도 자리를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네, 7,500원 깨지 않으면 반등 시에 낙폭을 줄여놨을 때 정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목표 주가는 일단 예.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네. 그러면 9,000원까지는 거기서 그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지? 네,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 요 사이에서 흔들리면 예. 파시면 돼요. 그냥 흔들리는 지점에서. 그러면은 그 전부주를 내가 이제 네. 그 상담을 들었는데 네. 그 16,000원까지는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지난주에 예. 상담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뭐 상담을 뭐 어느 분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주가라는 건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예.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바뀐 거잖아요. 승인에 대한 예. 기대감이 높았지만, 그죠? 지금은 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말씀드린 가격대로만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지금은 예. 7,500원 손절가만 딱 잡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이제 한솔홈데코를 네. 한 1년 이상 됐어요. 물착이 좀 해서 2,006원에 한 25%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다음 달인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이제 공시가 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네.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제 인적 분할은 모르겠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소액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네. 뭐 크게 뭐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상장 하게 되면 또 이제 주식 가격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 인테리어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는 공시가 나왔었어요. 지난달 네. 8일 날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고.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여기서 인테리어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게 되면 한솔홈테크라는 회사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인테리어 쪽을 보고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거기서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롭게 이제 그 회사를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제 분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네네.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회사를 떼어낸다는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구조고. 네, 네. 그다음에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주들이 이제 떼어냈을 때 똑같은 지분, 그 분할에 대한 지분만큼 주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통 물적 분할 한다고 하면 그때 주가가 네.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지분 구조상 한 번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한솔홈테크도 그렇지만 네네. 지금 인테리어 그 기업들이 대부분 네. 주가가 좀 안 좋아요. 예, 예. 그렇죠.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요즘에 혹시 맞아요. 인테리어 가격 비용이 얼마나 올라간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요. 예. 뭐 예를 들어 30평대 정도 인테리어를 하면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완전히 풀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30평대 정도 풀 인테리어를 하려면 거의 2배를 줘야 돼요. 네. 그 이유가 물량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공급 부족.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물류 자재들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네. 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한솔홈테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다들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뉴스가 나왔지만 기업의 네. 가치 자체는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네. 어쨌든 물적 분할을 공시를 했던 기업들도 주가 단기간에 좀 떨어졌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미 지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동안 좀 회사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건데 지금 네네. 여기에서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건 당연히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예, 예. 다만 지금 매도할 자리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은 늦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맞아요. 이제 손실 폭이라도 좀 줄여볼까 해서, 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강력한 매도, 알려드릴게요. 1,700원, 예. 알려드릴게요. 1,700원대가 지금 매도가 좀 이제 매물대로 보이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1,700원대 매물대 맞아요. 근데 네. 매물대의 시작은 1,700원이 아니라 1,600원대부터 매물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위쪽으로 가격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근데 이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 가격에서 흔들리면 매도예요. 아, 흔들리지 않으면 네. 위쪽으로 1,8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시되 네. 이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주가가 좀 강하게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강해 네네. 보인다면 1,800원까지도 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때 좀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 나오셔도 되고요. 이게 그 재상장 하게 되면 액면가의 차이는 없나요, 그럼? 액면가의 차이요. 네. 근데 주식이 재상장하게 되면 분할하면 가격이- 회사가 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미 거기에 대한 가치는 여기 다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뉴스가 아. 나온 순간부터. 지난달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나간 네. 겁니다. 그거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잠시 강연의 일정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보고 오시죠. 네, 강연의 일정을 확인하셨으면 아마 좀 새로운 걸 보셨을 겁니다. 강연의 시간대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저녁 8시나 9시에 강연회를 진행했던 걸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요. 장중, 즉 지금도 강연회를 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부터 해서 장이 마감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지금은 문현지 멘토님께서 아마 강연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강연회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시장이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유튜브 상담이네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고요. 매수 가격은 5,500원이고 비중 30%라고 하시네요. 자, 원익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5,500원이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원익홀딩스도 그렇지만 결국은 IT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하락폭이 그동안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경우도 지금 주가는 과대 낙폭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이미 매수가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주가도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잘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은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거예요. 시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중간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잘 끌고 가는 게 저는 이 종목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홀딩스는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다만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더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서 잘만 끌고 가신다면 매수 가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5,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휠라홀딩스네요. 매수 가격은 3만 원이고 비중이 10%,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휠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가격이 3만 원이면 딩스 매수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3만 원 가격대에서 매수 시점도 역시 그렇고요. 이 종목은 뭐 말로 표현을 안 해도 굳이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휠라우딩스는 스포츠 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골프 쪽에서는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경우에도 이제 아쿠시네트 쪽에서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휠라우딩스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끌고 가시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위쪽으로 아마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36,000원 정도를 먼저 목표 주가를 보시고요. 만약에 36,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위쪽으로 4만 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그리고 만약에 36,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4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HDC고요. 추가 매수하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중이 5%시네요. 자, 5% 정도 비중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12,900원이니까 최근에 보면 주가가 뭐 막 계속 떨어진다기보다는 일정 가격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종목을 상담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고를 수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래에서 이제 신뢰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아래에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외국인이든 기관 쪽이든. 그래서 거래가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의 추가 매수 시점은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눌리고 나서 지금 트레이딩의 물량들이 한 7,500원 정도 고점에서 아마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확실하게 7,5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본다면 그 시점이 되면 그때 보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7,500원 정도를 넘어섰을 때 그때 보시고, 목표 주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추가 매수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매수가 이상 회복이 됐다. 그럼 그 시점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일세미트요. 한일시멘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격은 23,000원. 23,000원. 23,000원에 23,000원 50%요. 50%요? 예. 23,000원에 50%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매수 시점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주가가. 예, 그랬어요. 이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항상 뉴스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주가 막 튀거든요.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뉴스가 많고 그다음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딱 봤을 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오히려 반대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에 이제 앞에서도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많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한일시멘트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최근에도 주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왜 안 파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놓쳤어요. 놓치셨어요. 예. 그럴 때 좀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요. 어쨌든 지금 가격 인상 소식도 계속 이제 가격 인상 소식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고 여기서 팔기에는 너무 좀 아쉽고요. 예. 지난번처럼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지금 조금씩 잡아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올라올 때만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18,000원 정도, 네, 18,000원 정도를 먼저 목표 주가로 보세요. 18,000원.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18,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네. 팔았는데 주가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네. 따라서. 네. 하지만 18,000원 올라왔을 때 또 올라오고 나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18,000원까지 와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18,000원 가격까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시겠죠? 일단 지금은 보입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방송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로템요. 저기 네. 31,000원에 네. 37%요. 31,000원에 37%요? 87%. 47? 네네, 47. 자, 비중이 약간 어정쩡하네요. 네, 조금 약간 물 탔어요. 아, 추가 매수하셨어요? 네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니, 어떤 용기가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하게 됐나요? 예전에 한 4, 5년 된 거예요. 4년. 4, 5년 되셨어요? 4년 됐어. 최근에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예, 수익이 나는 걸 보고 네.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고 좀 길게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길게 봤는데 더 길게 보신다고요? 아니, 이거는 어찌 너무 보면 아까워가지고. 핑계. 안 그래요? 네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주식은 안 올라와요. 오래 기다렸는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마음이 엄청 엇갈렸어요. 이미 주가도 비쌀 때 샀다고 느끼죠? 네네. 오랫동안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나 맞아요. 되게 비싸게 샀구나. 그래서 이게 못 올라오는구나.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고요. 올라오면 조금만 그냥 손절하고 나올까도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이 구간이 딱 온 거예요. 네. 근데 또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원래 거기로 욕심을 부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네네. 이 종목은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 막 튀어 올랐잖아요. 이때 이 너무 거래들이 장기로 몰려고 들어온 거래일까요, 과연? 대부분 트레이딩이에요. 뉴스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온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올라가다 네. 물량 빠지고 또 올라가다 또 물량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또 네. 주가가 유독 좀 흔들리죠. 예.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다가 안 잡히면 이게 지금 27,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후다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파셨어야 돼요.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 게임은 끝나진 않았어요. 예. 이번 게임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27,000원만 지켜주면 돼요. 자, 네. 그래서 27,000원 지켜주면 31,000원까지 반등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장기로 가져가지 마세요. 장기는 밑에서 사면 되죠. 이게 떨어졌을 때 사놓고 장기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 매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말고요. 안 될까요? 27,000원 일단 깨지 않으면 반등 나왔을 때 31,000원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때 절반 파세요. 일단 절반 팔고 나머지는 32,000원, 33,000원까지만 보세요. 나머지는. 33,000원. 네, 거기서도 막 아까웠어요. 이거 팔지 마요. 어떻게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기회가 왔을 때 팔아야지. 기회 놓치면 나중에 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니까 또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게 심리가 이걸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올 때 기회 줬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오히려 후련하게 팔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네. 아까워하면 평생 주식 됩니다. 네네. 네, 이번에 잘 파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63만 3천원에 10%인데요. 네. 이게 제가 원래 1월 달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네. 그때 이제 모멘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SDI가 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근데 그때가 사실 오래 지났죠. 예. 근데 지금 보면요. 이제 2차 전지 쪽이 항상 이제 주식 혹시 얼마나 하셨나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요 한 종목이 투자 기간이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주식을? 제가 한 4, 5년 했는데 4, 5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4, 5년 하셨으면 주식시장이 그동안 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왔다 갔다 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죠? 순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2차전지도 일종의 테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4,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테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테마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땠나요? 테마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강하고 많이 올라가죠. 예. 그런데 그 테마가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또 테마가 오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온다고 해도 예전보다 힘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보통 테마가. 같은 테마일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음. 다른 걸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마침 그때 워낙 뭐랄까 붐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앞으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될 거니까 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네. 뭐 어느 때가 손절을 해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때 긴가민가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장기로 가져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도 지금 이 회사가 결국은 내가 아주 싸게 샀어, 매수했어 라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2차전지 쪽은 처음에 테마로 왔지만 이제는 실체예요. 결국은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들 많이 타게 될 거고요.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더 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먼저 테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감당 못한다면 단기로 끊고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 결국은 2차전지 전기차들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65만 원 정도 왔을 때 파세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00원에 20%요. 4,500원. 500원. 20%요? 네. 근데 여기 궁금한 거는요. 네.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하도 안 가서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그쵸. 안 가죠? 네, 근데 안 가. 이거 뭐 이제 보이질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종목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인다고요. 예, 궁금한 거는 네. 이것이 좀 회사가 믿을만한 건지 또 이런 장세에서 또 괜히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게 관리로 가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관리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재무제표 혹시 안 보셨나요? 이 종목은? 예, 못 보고 그냥 방송만 듣고 샀어요. 아니, 방송 듣고 샀어도 지금 나중에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아예 안 보신 것 같은데. 예, 못 봤어요. 네. 자, 그럼 볼게요. 볼줄 몰라갖고.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정보 보안 쪽이에요. 보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종목 이제 보안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회사의 앞으로 이 보안 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근데 이 기업은 항상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가 어떤 뉴스가 나와야 올라가요. 그게 답답하다. 저는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회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별로 없고 그렇게 뉴스가 있어야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여기서 팔 건 아니고요. 보안 쪽 테마는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썩들썩하면서 올라와요. 예. 그러면 그때 올라왔을 때만 잘 팔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좀 살까?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4,000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아, 4,000원이요? 네, 올라오면 네. 파는 게 좋지. 이 종목 팔고 또 다른 종목 사잖아요. 예. 그럼 보통 사람들이 살 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산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물려요. 예. 떨어져 있는 종목을 팔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면 또 물린다고요. 아, 이거 저도 올라갈 때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잖아요. 예.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테마 예.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가 한번 올라오면 그때 파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래서 목표 네. 주가 4,000원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17,100원에 30%입니다. 17,100원에 30%요. 예, 아, 17,100원에 사셨고요. 예,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주가가 떨어졌나 봐요. 그죠? 예. 아, 네. 근데 방송, 네. 실적 같은 것은 다 괜찮은데, 네. 방송도 한번 봤더니 그때 한번 어떤 분이 상담할 때 19,000원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19,000원까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손절매 안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렸네요. 근데 지금 주가가요. 예. 아마 이제 매수할 때도 아마 차트 주로 보시죠. 차트 좀 보시죠. 예, 차트 그쵸? 조금 네. 조금 볼 줄은 아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왜 물어봤냐면요. 지금 이제 네. 방송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 19,000원까지 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 네. 이제 그 다음이에요. 매수하고 나서 다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수했을 때는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예. 여기 잡고 있잖아요. 이거 박스권 저점 잡고 있는데 이렇게 사신 예. 거란 말이죠. 예. 네, 19,000원이라는 가격도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그렇지만 네. 제가 볼 때도 19,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여기서 흘러내리고 있지만 또 반등도 네. 시장 오늘 반등 나오니까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실적 같은 것도 다 맞아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고 예. 실적이 괜찮지만 실적이 그 전에 적자였다 흑자 전환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예.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예. 미리 선반영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가는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그- 좋은 건 예.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이 실적은 과거에 나온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여기서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한 거겠죠. 네. 아, 예. 19,000원 저도 19,000원까지 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은 좀 필요해요. 네. 예. 그러니까 19,000원 오면 그때 정리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완전 반갑습니다. 아, 네, 완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오셨나요? 대한전선이고요. 네, 네, 2,040원에 40%예요. 2,040원에 40%요. 40%, 네. 2,040원에 사셨으면 이 종목도 사신 지는 언제 사신 거예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좀 올라가는 줄 알고 다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 고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저기 사셨어요. 그러게요. 사고 나서 아차하셨겠네요. 예, 맞아요. 네, 그때부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대한전선이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네, 그런 것 어려운 같아요. 종목,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쭉 길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역사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이 종목이 지금 얼마였어요? 지금 168만 원 예전에. 근데 지금 예. 1,600원이에요. 거기에서 물린 사람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네. 2007년도예요, 그때가. 네네. 그런 거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가 올라가면 또 한번 쫙 밀리고 또 올라갔다 쫙 밀리고. 네. 이 종목은 진짜 간도 커야 되고요. 간도 네. 커야 되고 실력도 잘해야 돼요. 이거 잘 치고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손이 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합니다. 왜? 올라갈 때 보세요. 시원하잖아요. 네, 저도 그랬어. 맞아요. 근데 꼭 사면 안 시원해. 제일 시끄러. 내가 사면. 네. 지금도 최근에도 아마 상담을 제가 했는데 그때도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들었는데 제가 또 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예. 네. 이번에 지금 떨어지니까 걱정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원래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아. 올라오면 팔면 되는데 또 올라오면 네. 잘 못 팔아요. 왜? 왜냐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또 친 게 또 보이거든요. 아, 이번에도 이렇게 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전 현실적인 가격이 2,100원? 이 정도까지만 100원. 보시고요. 눌러놓으면 네. 다시 또 반등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종목은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거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물량들이 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누를 때 이렇게 많이 누를 수 있다. 경험했잖아요. 올라오면 2,100원에 팔고 나오세요. 아, 그럼 100원까지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기다려야죠, 지금은. 네, 기다려야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8,000원에 네. 5%요. 엔지캠 생명과학을 매수하셨는데요. 예. 78,000원이요? 네. 가격이 맞아요? 이게 작년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으셨다고요? 예. 그 중에, 네. 유중하고, 무중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유상증자, 근데 지금, 무상증자까지 해서. 예, 다음 주에 그 1대5로 해서 이렇게, 9월 21일 날 이제 5배가 저한테 오긴 와요.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주식수가 들어오기 전에 네.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걸 받고 이렇게 또 기다려봐야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사실 이거 저는 이게 잊고 살았다 요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또 머리가 더 아파요 이게. 차라리 잊고 참 살았는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다가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 회사가 지난번에 유상증자 실패 그 뉴스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라면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건 맞아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지금 굉장히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험 부담을 감내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막 정지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뭐예요? 회사를 어쨌든 살려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저는 일단 연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다면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하락 사이클을 오랫동안 탔어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약간의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차라리 이 종목도 그 시세가 나오면 그때 올라올 때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조금만 더 참고 있다가요. 나중에 한 5,000원, 5,500, 5,000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공개방송 시간 다들 확인하셨죠? 이번 주 목요일 장중 공개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